안녕하세요. 도마태평양약국 약사 김태경입니다. 여러분 이제 몇 주 있다가 만나게 됐는데요. 오늘은 이제 구강 건조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약사님 요즘 제가 구강이 많이 건조한데요. 음, 구강이 건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어, 최근에는 이제 구강 건조증 환자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구강이 건조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그 가그린이나 이렇게 소독을 하게 되고, 또 비타민 같은 걸, 비타민 B군 같은 걸 먹게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치료가 잘 안 되고, 그 어떤 특별한 약들이 없어요. 근데 구강건조증을 그리고서 또한 뭐냐면 되게 보면은 껌을 씹기도 하고, 그런데 낫지를 않는데 보통은 이것을 심각한 질병으로 안 보고 그냥 간단한 것을 여기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제 구강건조증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구강건조증이 이제 심하게 되면은 그 뭐냐 보통은 이제 침의 타액선이 되게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목소리가 되게 쉰 목소리가 나거나 약해지게 되고요. 또, 이 구강뿐만 아니라 밑에 성대, 식도 이런 쪽에도 건조증이 있어서, 건조증이나 그런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음식을 먹게 됐을 때 음식이 잘 들어가지를 못해요. 연화곤란이라고 그래요. 이런 연화곤란이 생기게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질병으로 여기게 돼서, 이것이 또 구강뿐만 아니라 그 혀에는 그 미각 여러 가지 신경이 있어요. 이 미각 신경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것도 약하게 되면 이제 밥맛이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심각한 질병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구강 건조증에서 생각하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럼 저의 구강이 건조하게 된 이유라도 있을까요? 예. 이제 보통은 이제 최근에 논문에 의하면 구강건조증은 이제 신장과 관계된다고 생각하고 아, 있어요. 신장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구강건조증을 생각하면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이 이제 구강에 그 세균이 번식해서 구강건조증이 생겼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죠. 네네. 근데 보통은 이제 구강 상태가 되게 안 좋아져 가지고 건조증이 생긴 것은 이제 또 원인이 아니라 결과예요. 근데 어디가 약해졌냐면, 그 보통은 이제 신장 기능과 연관돼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옛날에는 이제 옛날 사람 생각할 때는 구강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열이 많이 생겨서 건조해졌다고 생각해서 그 열을 끄는 약이나 그 건조에 쓰는 맹문동 같은 것을 썼는데, 그것은 원인 치료가 아니고요. 이제 증상 치료라고 할 수가 있죠. 네네. 근데 그 구강 내에는 이제 혈액으로 이렇게 흐름이 이제 구강으로 들어가게 되면, 혈액이 탁해질 때 보면 구취 냄새가 나잖아요. 구취 냄새가 뭐냐면, 변을 볼 때 그 암모니아 냄새가 있잖아요. 그 암모니아 냄새가 이제 신장에서 독소를 배출 못할 때 그것이 혀로 나와가지고 구취 냄새가 나는 게 나오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신장이 나쁘게 될 때 산도가 산성화돼요. 피가 산성화돼서 이 혀에는 이제 pH가 한 6이나 7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높지가 않은데, 산성화된 피가 들어와서 구강 내 환경이 바뀌면은 이게 세균이 번식하게 되고 좋은 환경이 되고, 입이 마르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구강 내 환경이 바뀌면서 그 또 탁한 피가 들어와서 신장에서 좋은 피가 아니고 내독소 등, 그러니까 인산칼슘, 통풍을 일으킨 요산, 이러한 물질들이 제거가 안 되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이 구강 내 세포들을 되게 기능을 떨어지게 한다든가 죽게 만드는 원인이 돼요. 산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타액선, 그러니까 침을 많이 내는 샘들이 좀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세균이 번식하게 되죠. 예. 그리고 구강이 건조해지죠.
그리고 또 이 혀에는 미각세포들이 있는데 쓴맛, 단맛, 짠맛, 신맛 등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맛 기능이 떨어져서 밥을 먹게 돼도 모래를 씹는다든가 금속성의 맛이 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또 이 식도 쪽으로 연동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질 것이라 사료돼서 연화곤란이 생기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밥을 못 먹는 이유를 이렇게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밥을 강제로 먹이게 하거나 이제 이러한 것들은 잘 되지가 않는 거죠. 이것은 어떤 마음의 문제나 어떤 밥맛이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몸의 기능이 고장났기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기능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단순히 구강의 문제가 아니라 신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예, 예, 말씀이신데, 예. 그러면 이런 증상들이 어떻게 신장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 우선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구강하면 구강의 문제가 아니고, 신장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것은 왜냐면, 구강과 신장은 혈액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그 피에 독소들이 신장으로 잘 배출이 돼야 되지만, 혀에 깨끗한 피가 들어와서 혀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신장이 나쁘게 되면, 첫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인산칼슘. 신장에 사는 일은 인산염을 자꾸 배출해주고, 칼슘량을 조절해주는데, 그, 인산염이 많아지게 되면은,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 쉽게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산성화를 거치면서 구강 내에 있는 세포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칼슘량이 많은 상태에 되면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구강 내 세포의 기능이 줄어들어서 예를 들면 침샘을 내는 기관이나 구강 내 여러 가지 기관이 약해져서 구강이 약해져서 목소리도 쉬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미각세포도 기능이 떨어져서 또 단맛도 없고 맛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또 요산이라는 성분이 또 있는데 염증물질 요산이라는 성분은 동맥경화를 잘 일으키게 돼요. 그러니까 구강 안이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또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요산이 많아지면 그것이 피에 많아져서 입으로 나오게 되면은 요산 암모니아의 썩는 냄새가 이렇게 심한 구취의 원인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그, 그 구강 안에는 pH 교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pH가 변화됨으로 있어서 균이 번식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능들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구강 건조증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요? 이제 이런 환자들이 이제 오게 되면 구강 건조증이나 그러면 밥을 이제 밥맛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장을 좋게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신장을 좋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또 성대가 약해져서 목 쉰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신장을 좋게 해주면 치료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준 것이 이제 보통은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를 주고 신장이 나빠지는 원인은 혈관이 나빠서 동맥경화 돼서 신장이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납도키나제나 은행기 같은 이제 혈액순환제를 주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신장이 튼튼해서 피가 깨끗해져서 구강이 좋아지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은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쉰 소리도 좀 빨리 가시고 또 밥을 또 먹게 되고 이러한 그러니까 밥을 못 먹던 사람이 또 먹게 되고 근데 나이가 들면은 이제 또 나이가 들거나 여자가 갱년기가 되면은 칼슘제를 먹더라도 이 칼슘이 뼈에 잘 붙질 않아서 뼈에 있는 성분들이 잘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가 잘 안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녹용이나 사슴 태방 같은 것을 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럴 때 아주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적은 것이 아니라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